자, 이제 혼자 만드는 사람들 얘기를 해볼게요. 이 혼자 만드는 사람들의 주제는 사실 1인 미디어입니다. 그렇죠. 미디어가 변화하는 게 트렌드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중 하나. 이 1인 미디어 관련돼서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처음 나오고 할 때 UCC, 그 다음에 이제 MCN.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쏙 들어가고 그냥 유튜버 또는 그냥 크리에이터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요즘 초등학생들까지도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가 아주 열풍입니다. 요즘에 결정적인 장면, 문피 유튜버가 왜 이렇게 뜨는 것 같으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세요? 아, 제가 최근에 저희 엄마한테 아주 신선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님 연세가 어때요? 어머니가 51년생인데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돼요. 맞아, 마르셨더라고요. 네,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 엄마가 벤츠 방송을 본다고 먹방을 보시는데 벤츠의 먹방을 보고 먹고 싶어서 먹다 보니까 43kg까지. 좋은 일이네. 그리고 전주에는 46kg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 입에서 벤츠란 단어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만큼이구나 요즘. 유튜브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이제는 진짜 연령 불문이구나라는 거를 저희 엄마를 통해서 봤죠.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아, 저도 비슷해서 저 이번에 설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데 요새는 그래서 뭘 하시나 봤더니 이 이어폰 꽂고 유튜브를 보고 계신 거라. 그래서 저보다 유튜브 시청 시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미국에서 검색 2등이 유튜브거든요. 구글이 유튜브 살 때만 해도 왜 살까 싶었는데. 그렇죠. 와, 진짜 그 미래를 보는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구글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 장면이 있는데 마을버스를 탔는데 뒤에 앉은 어떤 40대 엄마랑 한 10살 정도 보이는 딸의 대화가 그런데요. 엄마, 이번에 이런 콘텐츠를 해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찍고 내가 나가고,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 회의를 버스에서 하고 있더래요. 우리 나이에 걸맞게 좀 거시적인 옛날 얘기, 혹은 좀 옛날 얘기를 해봅시다. 옛날이 젊으시잖아요. 네, 옛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황영이 약간 유튜브 모질이야. 몰라.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도 많다. 우리 유튜브 모질이 황영의 옛날 이야기. 이게 우리 해외여행 자유화가 88 올림픽 이후에 됐어요. 버스 요금 자유화 그거 생각. 버스 요금 현실화. 네. 해외여행 자유화가 89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믿기지 않겠지만 남자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군대를 안 갔다 오면 해외여행이 안 됐어요. 지금은 바뀐 자유총연맹으로 바뀐 방공연맹에서 교육을 2시간 들어야 출국이 되는 거예요. 간첩, 식별법 이런 거 배워요. 그리고 공항에 가서 경무청 분소에 가서 신고하고 나갔어야 돼요. 저도 신고는 하고 나갔어요. 호주 갈 때 형님. 저는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가 준 우리나라 문화, 산업계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표절이 굉장히 줄었어요. 맞아요. 저는 여권을 처음 만들고 해외를 처음 가본 게 제일교육 입사하고 학고도 연수 가는 거였어요. 하루에 10번씩 쇼크 먹었어요. 다 우리가 베낀 게 있는 거예요. 천지인 거라, 천지. 해외여행 자유화가 준 임팩트는 표절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저는 보는데 그거만큼 우리의 문화나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저는 인터넷인데, 특히 유튜브 그리고 소셜미디어 결합에 따라 본인의 컨텐츠를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게 일상화되면서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쪽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저는 전문가의 몰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판이 없어졌습니다만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논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양반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막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좋든 나쁘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해서 그 양반이 뭐 재판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사람이 잡혔다고 그랬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뭐냐면 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저 식견이.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친구가 전문대학 나왔대요. 그 사람들은 뭐 최소한 서울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때 느낀 건데 뭐냐면 그때보다 지금 훨씬 우리 컨텐츠를 퍼블리시하게 좋아졌잖아요. 막말로 정제돼서 글을 써서 출판하거나 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1시간 이상 떠들게 해서 로직이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이 돋보이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게 다 뽀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바뀌어요. 여긴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진짜 옛날 개념의 홍보 PR 얘기하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오피니언 리더예요. 그렇죠. 공공기관은 특히 더 그러는데 오피니언 리더를 쓴다는 건 뭐냐면 보도자료 쓰고 기획기사 내고 오피니언 리더라는 주로 교수 이런 사람들이죠. 한테 정책 자료집도 미리 주고 보도자료나 기획기사에 그 사람들의 커멘트도 따고 이게 전형적인 몇십 년 동안 유지됐던 건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된 거예요. 전문가가 사실은 알고 보니 별거 아니다는 인식이 커진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전문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레가시 미디어는 신문의 구독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전문성은 인정하되 이 사람이 주는 개인적 파급력은 개뿔 없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뭐냐면 전문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망, 소셜 관계망 때문에 파급력이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메가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화할 거냐? 특정 분야에 일정 정도 전문성도 있고 일정 정도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이 콘텐츠 생산하는 사람들을 다양한 분야로 묶어놓고 마치 방송국, 종합 방송국처럼 하겠다가 저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약간의 서글픔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야 돼요. 인플루언서 출신으로 해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인플루언서란 말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인플루언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엉뚱한 맥락이지만 저는 신문에 공항 패션 나올 때마다 짜증이 솟구치거든요. 맞아. 황영이랑 진짜 안 맞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근데 그걸 따라 입어요. 그거는 송구스럽지만 말입니다. 그건 자존감 결여입니다. 저 파리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죄송해요. 90대 중반에. 패션의 도시 아니요. 세계 패션의 첨단에. 가봤더니 파리 사람들 그때 유행하는 패션들 입는 새끼 없어. 다 지 멋대로 입고 다녀요. 입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인플루언서를 받는 거 아니냐도 생각하면서 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 인정하는 건 덕후에서 시작됐다. 정말로 어떤 하나만 쫙 파서 자기 좋아서 계속 깊이 있게 갔는데 그게 우연한 기회든 뭐든 사람들한테 많이 파급이 되고 해서 그 사람이 뭘 비즈니스를 관련해서 책을 썼든 난 그런 거는 충분히 좋다고 봐요. 제가 약간 정정을 하면 뭐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공항 패션은 셀럽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 인플루언서는 물론 둘 다 영향이 맞긴 하죠. 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뭐 다른 저널이나 뭐 아티클에도 많이 나왔지만 종전에 그 영화 배우나 가수 뭐 이런 쪽의 연예인들 종전에 어떤 셀럽이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애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 인스타 막 엄청 이뻐가지고 뭐 100만 팔로워 있고 이런 애들이 또 있는 거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또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나노 인플루언서. 우리는 나노야. 우리는 천 이하는 천지야. 뭔지 마이크로 나노. 서글프다. 아니 콘텐츠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양반이 유튜브 모질이니까 나는 저기 택시에서 택시기사가 그거 여기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삼행시를 시작하고 아마 넛지한 중간쯤 갔을 때예요. 명동에서 술을 먹고 택시를 탔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자꾸 기사님이 백미러로 자꾸 저를 쳐다봐요. 제가 주로 듣는 말이 있거든요. 이수만 닮았다, 뭐 김수철 닮았다, 뭐.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봐서 저러나 싶었는데 갑자기 백미러로 눈을 딱 아이 컨택을 하더니만 혹시 문피님이세요? 삼행시도 아니고 몸필이. 제가 으아! 그 소리를 질렀어요. 반가운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무섭더라고요. 일단은 유튜브에서 삼행시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보고 계신대요. 근데 구독자는 아니래.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본대. 그래갖고 기사 선생님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네, 여전히 보고 계시죠? 눌러주세요 선생님. 댓글로 좀 존재를 증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뻥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다 뻥이래. 그리고 저희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받네 안 받네 가지고 한참을 실갱이를 했어요. 그 기사님한테 감독님이 문피가 인플루언서인 거야. 저도 작년에 클라이언트 미팅 갔는데 거기 젊은 과장님이 공식 회의 끝나고 나와서 이제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데 삼행시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늘 거기서 보던 분이라 연예인 같기도 하고 아는 사람 같아서 좋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서 넘겨짚을 게 뭐냐면 요즘 전지적 참견 시점이 시청률이 꽤 높은데 전참시 이전에 3인칭 행동 시점이 먼저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네이버 TV에 채널이 개설되어 있는데 삼행시가 월등히 앞섭니다. 제 표절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번 제주도 심사하러 갔는데 모자 쓰고 혼자서 목 찢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흥 소장님 아니시냐고. 근데 요즘은 왜 그런 경험이 없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페이스북 2,500명? 페이스북은 지금 4,900명. 4,900명? 네네. 4,900명에 팔로워는 5,000명이 좀 넘었고요. 유튜브 800명인데 우리도 이 정도인데 막 10만 막 뭐 50만 이런 여기는 그래서 그들이 왜 영향력이 있냐면요. 희소성과 진정성과 친근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사실 브랜드하고도 맞긴 맞는데 오늘 이 녹화한 게 방송에 나가면 우리 황영의 친근성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모질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형이 그동안에. 풀샷으로 들어와서 말하듯이 이렇게 그런 데잖아. 뷰티 유튜버들은 바로 이 정도 거리 아예 이렇게 그래서 언니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약간 강의하듯이 막 그게 45cm에서 1m, 10mg의 거리. 아까 사회적 거리 말씀하실 때. 그러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얘기 먼저 잠깐 하면 네. 먼저 하시네. 넷플릭스 얘기도 이때 떠오르고 막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그쪽 관련한 그 사장님하고 또 만난 일이 있었어요. 어디 넷플릭스 사장님 만났어? 아니 알고 이렇게 대단한 형이야. 넷플릭스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 황형. 만났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1인 시대에 혼자 사는데 혼자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빼고 나면 휴미락일 거예요, 그죠? 휴미락. 쉬거나, 그죠? 뭐 이쁘게 꾸미거나, 혹은 즐기거나. 근데 이 세 가지하고 다 연결된 게 이제 컨텐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시간 점유율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렇죠. 혼자 있는 사람 입장에선 그 시간을 쓰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재배열하는 게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시 내가 혼자 있다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와 달리 시간이 2배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시간은 똑같다고 10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릴 수 없다면 그 10시간 안에 보거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내 마음대로 재배열되는 게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파 부분은 다시 보기가 아니면 컨텐츠가 지금처럼 향유될 수도 없어요. 그동안의 미디어라는 건 뭐예요? 시간 일정에 맞춰서 편성표로 쭉 보여줬다는 거예요. 채널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신문에 TV 채널 편성표가 없어졌다는 게 지금 시대를 상징한다고 봐요.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TV 채널 편성표가?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종이신문 안 보니까 편성표가 없어졌다는 것도 처음 들어. 그러니까 있어도 몇몇 할 거예요. 나도 안 봤으니 갑자기 약해지네. 구독률이 10% 미만이니까 안 또 본다고 갑자기 해서 자기 검열에 빠진 거야. 막 질러내.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케이블 채널에서 영화 채널, 프리미엄 돈 내는 영화 채널 말고 일반 좀 싸구려 영화 채널 보면 1부, 2부 나눠서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케이블 TV에서 영화를 보면 한 10번을 봐도 그 전에 내가 본 데부터 또 봐요. 이상하게 겹치죠. 악마를 보았다는 나는 그 한 서너 번 본 것 같은데 케이블 TV에서 최민식 죽기 직전부터 봐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악행을 저지른지 모르겠고 죽는 게 불쌍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넷플릭스는 시간 점유율 싸움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 재배를 할 수 있게 해준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튜브도 일반 미디어보다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황영 뭐 이런 거 알아요? 영화 대사였죠. 이영애 봄날을 간다. 라면 먹고 갈래? 아, 그건 알죠. 요즘은 그런 말이 있어요. 넷플릭스 보고 갈래요? 아, 외국은 외국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좀 온화하게 한 어떤 좀 성적인 유혹 아니겠어요? 이야, 이게 기획회의 할 때랑 이렇게 말이 달라. 자기 검열. 아, 거기서는 무슨 방앗간 같은 얘기가 나왔었지요. 아, 요즘 황영이 약해졌다는 게 이런 대목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시대는 혼자 있는 시간의 시간 점유율을 싸움이고 결국은 컨텐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